편히 쉬었습니까? 17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반 조찬 간담회 갖고 오후 2시 반에는 동두천 시장 접견하겠습니다. 210 화력여단 2020년까지 일시 주둔 연장 관련한 접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한 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폐쇄적 정보 공개를 개방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부실 및 비리 척결을 위해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던 정보 공개 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방위사업 이슈 코너를 신설하고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는 17일, 25일 각각 조달 관련 정보 공개 설명을 통해 10만여 건의 내년 조달 계획을 일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안보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MBN 홍승욱입니다. 저 군사분계선의 경계 표시하는 말뚝을 재정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사실 확인이랑 검토라고 표현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953년도 휴전 당시만 해도 GPS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이제 표시하는 그 나무 말뚝을 그때 당시에 박아놨는데 일부 지역은 우리 한국군이 또 일부 지역은 북한에서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내용이 일부 좀 잘못 그 지점을 정한 데도 있고 지금은 GPS라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일부 있다는 건 인정을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새로 말뚝을 박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거나 한 건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예. 오늘 모 조간에서 볼 때 조간에서 국방부 실국장 중에 일부가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다음 달에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일부 실장과 국장급에 대해서 후속 인사를 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선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인사 범위와 시기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범위는 그 보도 나온 거와 비슷하고요. 시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될까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땅굴 관련해서 지난 14일 일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땅굴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번 남양주 땅굴이 지난 10월 30일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양주시 강사동 땅굴과 연결되어 있는 연장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주 광사동에서 발견된 땅굴은 발파석 되묘기와 실리콘 성분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허위로 판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장도 즉 남양주 땅굴도 결국 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굴을 발견하게 되면 통합방위법에 의거해서 신고 현장을 일단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를 통해 대공용이점을 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장을 훼손하고 과학적 정밀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국방부는 허위 주장으로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말의 의혹도 불식시키기 위해 남양주 지역에 대해 철저한 현장 합동조사도 해서 진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죠? 저 뉴시스 김은입니다. 그 땅굴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국과수조사에서 허위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국방부에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승주 장군이나 이렇게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국과수조사랑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때 진행이 됐고 결과는 언제쯤 나온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승주 전 예비역 소장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정보본부장이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자세한 일정까지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아니요, 저기 한승주 장군은 그 명예훼손하고 예, 뭐 모욕죄로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왔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니라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되고 그게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방부 차원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여쭙는 거고, 예. 어떤 뭐 법적 조치를 하신다는데 어떤 걸 하신다는 겁니까? 그 조복은 본부장은 예. 개인 자격으로 한 거고요. 예, 그거는 그 결과를 보고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또 있습니까? 예, 저 용산에 1,300억 들여가지고 뭐 국방부에서 뭐 호텔 짓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게 사실은 작년쯤에 재개발이 그게 무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산 예. 지역. 그때도 그 일반 업체 롯데 관광인가요? 거기 롯데 개발해서 했는데 그 날린 돈만 1조 5천억이 넘는데 1,300억 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30층 높이의 그 용사의 집 부지에다 30층 높이의 호텔을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수요가 될까요? 그 수요 타당성은 조사를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장병복지 얘기도 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1,300억을 들여서 용산역에다가 30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뭐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운영비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업을 무슨 이유로 추진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민간인들도 거기 개발하려고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나온 곳인데 거기다 그만큼의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KDI에서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코스트 베니핏 레이쇼 비용 그 이익 분석을 해보니까 BC 레이쇼를 해보니까 1.0 이상 나와서 괜찮다라고 일단 나오고요. 병사들은 지금 잘 알다시피 3계층을 우선 병사 전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계급은 들어가지 못하고 병사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병사들이 3계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층도 활용할 수 있는데 3계층은 병사 특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된다. 다른 시설, 부대 시설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부 이제 여기 과거에 쓰던 국방회관, 지금의 육군회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간부들이 주로 국방부 또는 이 부근에 전입오거나 할 때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긴 또 나머지 부대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산에 육군 호텔을 지으면 실제로 장병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